한 유튜버는 박서진 씨가 미스터 트롯2에 도전하는 이유를 지인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어요. 박서진 씨가 장구의 신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몰라준다고 괴로워하며 소속사도 모르게 극비리에 미스터 트롯2에 지원했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지만 누구 못지않게 고생해서 바닥부터 성공한 인물인데요. 그가 겪었던 수모와 최근 그의 인터뷰를 통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가 왜 미스터 트롯 2에 나오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서진 씨의 본명은 박효빈 씨이고요. 1995년에 경상남도 사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사천은 예전에는 삼천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트로트를 하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은 함께 배를 타며 일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5, 6살 된 어린애를 혼자 둘 수 없어 배에 태우고 다녔는데 배에서는 항상 트로트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또 그 지역에 트로트만 나와서 노래는 트로트만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익히게 되었죠. 그가 트로트 가수를 꿈꾸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놀러간 지역 축제에서 선물을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장윤정 씨의 짠짜라를 불렀는데 반응이 대단했어요. 어떤 아저씨는 꼭 껴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고 해주고 어떤 아주머니는 울면서 삼천포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라고 하고 어떤 아저씨는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용돈 1,000원을 주기도 했어요. 난생 처음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며 가수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와룡문화제 금상가요제 수사물축제 전원축제까지 나갔다면 인기상 모두 입시는 13년을 살았는데 저 이름만 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요. 충북과 사천에는 가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삼축부를 빛낸 가수가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기도 하죠. 천천히 부서진 이름이요. 이때 입상은 못했는데요. 초등학생이 부르기엔 너무 어려운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그의 트롯 신공이 어렸을 때부터 쌓인 거죠. 그러다가 충청대에서 개최한 트로트 가요제에 출전해서 은상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본 스타킹 작가의 섭외를 받아 오디션을 보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13살 때였죠. 2007년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의 리틀 장윤정으로 출전. 밤하늘의 별이 보면 내게 빠져버렸어. 한 번 더 2011년 스타킹에 출연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줘. 그 스타킹 방송에서 장윤정 씨를 만났는데 아픈 엄마의 사연을 들은 그녀가 나중에 놀랍게도 거액의 치료비를 보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엄마 치료비에 그래요? 좀 도와주고 싶어요. 방송에서 그냥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입금해줬다고. 당시 그는 17살의 소년 어부가 되어 아버지를 도와 배를 타고 고기를 팔며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였죠. 스타킹 방송으로 서서히 팬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팬 운영진이 인간극장에 출연을 신청해서 같은 해에 인간극장에도 나가게 돼요. 이때 정말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자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재혼한 부부였는데요. 재혼하기 전에 아버지 쪽에 형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기 어려울 만한 일이 생기죠. 형 3명 중 2명이 갑상선암과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 많이 아팠어요. 형들을 치료하기 위해 배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러다 보니 빚이 점점 불어났어요. 아픈 형들은 2009년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하혈을 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암 판정을 받으셨죠. 그 당시 엄마가 아빠와 함께 뱃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셨는데 암에 걸려 더는 일할 수 없게 됐어요.
아빠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죠.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그만두고 어부가 된 그의 효심과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인 장어를 잡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해야만 했어요. 한창 자랄 나이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아버지 일을 도운 것이죠. 어머니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없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아버지마저 당뇨병이 있어 무리한 조업으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저혈당이 오기도 하는 모습에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를 위한 그의 효심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로지 부모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은 가수로 성공해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가 더 큰 이유였어요. 노래를 부를 일이 생겨 가끔 외출할 때면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걱정되어 씻고 또 씻던 어린 소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은 정말 장하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내 자식이 날 위해서 과연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 심지어 그는 생선을 안 먹을 정도로 바닷일을 싫어했는데도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백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잠 못 자고 눈이 벌게 들어오면 그거 보면 더 가슴 아프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거 보면 뒷모습 보면 2년 뒤인 2013년 그는 경남 울산 지역 방송인 JC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8살에 가수의 꿈을 이뤘어요.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받으며 부상으로 만든 꿈이라는 싱글 앨범을 내고 가요계에 데뷔한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장어잡이를 나가면 보름씩 나가야 해서 들어오는 행사보다는 뱃일이 우선이 되며 자꾸만 꿈과 멀어지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 내가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한다.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배에서 내려와 가수의 길로 가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9살. 그런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찾아주는 곳도 불러주는 곳도 없었고 가는 곳은 무료 행사나 재능 기부가 다였습니다. 돈 한 푼 벌 수가 없어 결국 월세를 내릴 수도 없게 되며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때 잠깐 생각을 잘못하기도 했죠. 돈을 주면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진 것. 그들이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해서 150만 원. 그걸 다 주었으나 사기를 당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숨 같은 돈을 찾기 위해 사무장에게 30만 원을 주고 고소했는데 그 사무장마저 돈을 받고 잠적. 사기에 사기를 당하고 잘 때마저 없어 지인 가게 냉기 바닥에서 자고 옆 병원 건물에서 씻고 하면서 거의 노숙하다시피 생활했어요. 그런 형편을 알게 된 어머니가 다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으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난 수화진 선배님들. 수화진의 백혈병 아동 돕기 모금 행사에 찾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각설이들의 눈에 띄게 되어 품바팀에 합류해서 6개월 정도 함께 공연합니다. 그들은 거의 장구를 치며 노래했는데요. 거기서 자기도 노래 부르며 장구를 치면 특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박서진 씨도 장구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렇게 그는 각설이판을 벌이며 전국의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장돌뱅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어요. 그래도 아직 설 무대가 많지 않았는데요. 도움을 준 고마운 선배들로 박상철 씨, 박구윤 씨를 꼽는데요. 그들에게 연락해서 그들의 무대 뒤에서 장구 치는 걸 허락받습니다. 나를 이용해서 네 얼굴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어요.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장구 치며 노래하는 것은 각설이 무대에서나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자기 무대의 격이 떨어질까봐 싫어하는 가수들이 대부분이었죠.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 당시 수모도 많이 겪었습니다.
일부 선배 가수들이 장구치며 노래 부르는 것을 가수로서 격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얼굴도 못생기고 노래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다며 가수를 하지 말라는 등 무시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감싸준 사람이 박상철, 박구윤 선배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장구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대중들은 환호하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질타했죠. 그래서 결국은 장구를 제대로 배우고자 장구 명인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장구 실력이 일취월장하며 그를 좋아하고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길거리 공연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쨍하고 해 뜰 날이 다가옵니다. 그 당시 각설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각설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저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꿈꾸던 그는 2017년 말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주 연속 1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가창력 논란이 일어났어요. 장구 퍼포먼스로 전국의 이름을 날릴 수 있었지만 장구 때문에 그의 가창력이 가려지기도 했어요. 이때도 장구 때문에 박서진 씨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항의가 많아 3승에 도전할 때부터 1절은 노래만, 2절은 장구도 가능하게 하는 등 심사 방법을 바꾸어서 해도 그가 계속 1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3승에 도전할 때는 임영웅 씨도 함께 있었죠. 장구와 함께 하니까 플러스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박서진 씨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해서 1절은 노래만, 2절에서 장구와 함께. 장구를 뺀 노래 실력 또한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2년 뒤 2020년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경연을 할 때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이제는 장구 없이 노래만 몇 곡 부르기도 해요. 조항조 씨, 김용임 씨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경쟁을 벌였는데 거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1라운드에서 어메라는 곡으로 장구를 치지 않고 노래만 불러 1등을 하죠. 이렇게 그의 가창력은 또다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4라운드 2차 경연에서 인이어 이상으로 인해 도중에 노래를 멈추는 실수를 합니다. 인이어가 수신불량이라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그는 노래를 끊고 다시 갈 수 있을 줄 알고 끊었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고 계속 불러 마치긴 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자진하차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연의 규칙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하차하는 게 어떨까 한다. 제가 무대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게 되면 선배들과 프로그램에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또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생각이 많았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댓글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나가면 내가 욕먹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무대 위에서 집중을 못했다. 그때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을 동시에 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아직 25살밖에 되지 않은 순수 청년 박서진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악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한편 미스터 트롯에서는 한 명의 대스타가 탄생하죠. 임영웅 씨. 임영웅 씨와 그는 이미 아침마당에서 인연을 맺은 사이였으며 심지어 같이 콜라보로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에 나가기 전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는 신인이었고 박서진 씨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는데요. 아침마당 출연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우리 둘이 성공을 해보자며 2018년 트로트의 신이라는 앨범을 낸 거죠. 한편 그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미스터 트롯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보다 더 그 무대가 간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2022년 미스터 트롯 2에 나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박서진 씨가 미스터 트롯 2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현재 그의 근황을 그의 말 그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그의 말 속에서 미스터 트롯 2에 나오는 진짜 이유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묻자 어머니는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전과 달리 당뇨병 약을 잘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배를 타고 계신다고 해요. 배를 그만 타고 건어물 가게 개업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기자가 그의 인기에 대해 묻자 미스터 트롯 7 다음으로는 있지 않겠냐고 대답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왜 미스터 트롯 2에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서진 씨는 가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빚을 다 갚고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 그는 좀 더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고 부모님께 더욱 큰 기쁨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가 자궁암 3기라 더욱 힘을 낸 게 아닐까요? 또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베테랑이 아니면 행사비가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자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도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박서진 씨의 미스터 트롯 2 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편 박서진 씨는 가수가 되어 자기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선행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팬들과의 일화를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는 어머님 팬이 계셨는데 3개월 동안 웃지를 못하셨대요. 병문안을 갔더니 저를 보시곤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그분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아드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어머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그때가 많이 생각나요. 이렇게 효심이 깊고 아직도 착하고 순수한 박서진 씨를 많이 응원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조사와 영상 편집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격려해 주세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